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아이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네, 월봉 차트입니다. 네. 자, 이게 하단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희한하게 여기 요 하단선은 각도가 이렇게 휘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하단선이 있으면 이렇게 점선이 있잖아요. 그 밑에 실선이 있고 굵은 실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3, 4, 5잖아요. 그러면 3이 각도가 좋으면 4도 각도가 좋고 5도 각도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3은 각도가 좋은데 4는 각도가 안 좋고 5가 각도가 좋아요. 약간 이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하단선의 형태하고는 조금 변이된 형태라고 보여져요. 자, 하단선이 있다는 건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선. 예, 요렇게 또 상단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매도고 요거는 매수예요. 그쵸? 자, 매도하고 매수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요게 얼마냐? 319.57. 요건 얼마냐? 322.72. 요건 얼마냐? 325.5. 자, 수치는 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매도가 제일 높은 거 325.91, 그 밑에 거 322.72, 그 밑에 거 319.57. 요렇게 세 개가 있어요. 예. 하단선은 어디 있냐? 314.20 T3 314.20, 그 다음에 T5는 307.57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314.20이고 그 밑에 있는 요게 307.57입니다. 자, 이제 수치는 다 보셨죠? 예? 예? 수치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다른 얘기. 자, 매도가 325.91, 그죠? 322.72, 319.57 이렇게. 그 다음에 매수가는 314.20, 307.57. 57 맞나요? 57인가 59인가? 57 맞아요. 자, 잘 보세요. 요 고가, 이 고가가 얼마냐면 326.73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시는 상단선은 다 고가보다 낮아요. 낮기 때문에 매도가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매도.
하나, 둘, 셋. 근데 얘는 예, 기준선 26. 그죠? 후행 스팬이 만나는 기준선 26 값이 322.66이죠. 그 값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 수치하고 굉장히 가까운 값입니다. 그리고 319.57은 이건 뭐냐? 이게 3월 말 주봉의 기준선 26 값이에요. 3월 말에 만나야 되는 주봉의 기준선 26값. 예. 이게 후행 스팬 기준입니다. 후행 스팬 기준. 자, 이거 보여드리고 갈게요. 주봉. 일목주봉. 됐죠? 예. 여기서 자, 여기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예? 지금 후행 스팬 여기구나. 후행 스팬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지금 후행 스팬의 위치가 이 빨간색은 뭐지? 자, 잠깐만요. 이 빨간색이 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이 뭐지? 없는데? 예, 뜬금없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후행 스팬이 여기 있어요. 여기 후행 스팬이 있는 자리는 여긴데, 예? 여긴데 지금이 3월 두 번째, 잠깐만요. 네, 3월 두 번째 주잖아요. 지금이 3월 두 번째 주인데 3월 두 번째니까 여기가 3월 세 번째죠. 3월 네 번째, 3월 다섯 번째. 3월은 5주차까지 있습니다. 5주차까지. 자, 그러면 여기가 5주, 여기가 4주, 여기가 3주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3월 5주째의 기준선 26 값이 얼마냐? 319.57이라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 319.57. 요 값이에요. 자, 이거를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이걸 다시 한번 캡처를 뜰게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잘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네, 이 수치를 잘 이해하고 보셔야 이 숫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요게 325점 얼마지? 다시 봐야 돼요. 자꾸 까먹네. 325.91. 네. 9일이요. 9일. 그 다음에 요게 322.72. 요게 319.57이잖아요. 근데 이 319.57이라는 수치가 요 위치라고요. 요게 여기인 거예요. 응? 근데 얘가 3월 5주야. 그러면 자, 이번 주는 여기에요. 여기가 333.91. 여기는 331.93.
그 다음에 여기는 322.53. 자, 이번 주에 333.92를 가지 않으면, 이번 주에 333.92를 가지 않으면 상방은 아닌 거예요. 오르는 거지 상방이 아니라고. 예? 오른다라는 거예요. 오르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위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는데 이게 꼭 올라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자, 이번 주에 가야 될 수치는 333.91입니다. 이 수치를 가면 어디를 가는 거냐? (341) 가요. 341. 자, 341.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331.91을 가면 341을 갈 거라고요. 자, 다음 주에 331.93을 가면 341을 갈 거라고요. 응? 그 다음 주에 322.53을 가면 341을 갈 거라고요. 그 다음 주에 319.5357을 가면 341을 갈 거라고요. 이런 뜻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341이라는 수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341이라는 수치를 가려면 이번 주에 333.91을 가든가, 이번 주에 못 갔어, 그럼 다음 주에 331.93을 가든가, 근데 다음 주에도 331.93을 못 갔어, 그럼 그 다음 주에 322.53을 가든가, 거기도 못 가면 마지막 주에 319.57을 가든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면 여길 갈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사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 수치는 약간 멀어요. 333.91이랑 331.93은 지금 우리가 보는 시야 밖에 있어요. 응? 이 수치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를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멀어. 그럼 우리 눈에 지금 가까이 있는 수치는 이 두 개죠. 예? 322.53이랑 319.57이에요. 이 두 숫자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 수치 위에 있어야 돼. 예?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 수치 위에서 이번 달을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예? 3월 4주에는 322.53을 버티면 되고, 3월 5주에는 319.57을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딱 끝나면, 아, 이거는 이제 341로 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코스피 지수에 수치가 있어요. 뭐냐면 2600. 네. 2600 얘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사람들이 거길 간다, 뭐, 그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코스피로 환산해 볼게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이번 주에 가야 될 코스피는 얼마냐? 2522.90이에요. 네, 2522.90. 여기 가면 2600 가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도 똑같아. 2522.90을 가면 2600까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고요. 부정 안 해요. 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어요. 그리고 3월 네 번째 주에는 얼마를 찍어야 되냐면 여기죠, 여기. 네, 3월 네 번째 주에는 2451.97. 그러면 이것도 2600을 갈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주에는 2436.15. 자, 우리 계속 2600 간다는 얘기 듣잖아요. 예? 그 톡방에서 계속 다른 전문가 분들이나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2600 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2600 갈 거다. 감안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2600을 가려면 조건이 이렇다고요. 여기가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코스피 200 지수가 333.91, 코스피 지수는 2522.90을 가면 2600까지 갈 수 있는 어쨌든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3월 세 번째 주에는 코스피 200 지수는 331.93이고 코스피 지수는 2522.90이에요. 그러면 2600까지 갈 수 있어요. 자, 3월 네 번째 주에는 코스피 100 지수는 322.53,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2451.97을 가면 2600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마지막으로 3월 마지막 주에 319.57을, 그 다음에 2436.15를 가면 2600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도달하지 못하면 이게 제 질문이에요. 자, 도달하면 2600을 가. 그죠? 2522.90, 2522.90, 2491.97, 2436.15를 도달하면 갈 수 있다고요. 2600까지. 그럼 떨어지더라도 2600은 가다가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못 가면 이 각 주에 각각의 주에 저 수치의 종가 기준으로 도달하지 못하면 저점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지금 만들어진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도 동일하게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얼마냐면 2460이에요. 2462.6이고 코스피 200 지수는 320.94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 3월 마지막 주 조건은 만족했죠. 이대로 3월만 버티면 2600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3월 네 번째 주도 가능하구나. 그죠? 3월 네 번째 주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3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치가 3월 네 번째 주, 3월 4주차의 지수로는 만족하는데 3월 2주나 3주차로는 부족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상단선이 19.57이랑 22.72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단선 위에 머물지 못하면 머물지 못하면 이거예요. 월봉상 상단선 위에 머물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 저점을 깨러 간다고요. 그쵸? 왜냐면 319.57이라는 숫자, 이 수치는 3월 마지막 주에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3월 마지막 주에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상단선 위에서 머물지 못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3월 마지막 주에 기준선 26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개념을 머리에 일단 담고 가세요. 담고. 자, 오늘 319.57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매도가에 들어간 거예요.
매도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없습니다. 신규 매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선이 314.20이고 그 다음에 요 하단선이 307.57이란 말이에요. 예? 307.57. 근데 314.20이 중요해. 왜 중요하느냐? 안 찍었어요. 이번 달 저가는 314.40이에요. 근데 하단선은 314.20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안 찍고 올라갔어. 네? 하단선을 안 찍고 올라갔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단선을 찍고 상단선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단선을 안 찍고 상단선을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는 온 적이 없어요. 네? 지금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매수가를 찍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봉상 매수 기회는 없었어. 제 기준엔 매수가는 없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월봉상 매수가는 없었다고요. 월봉상 매수가는 아직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월봉에서 매수가를 아직 제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올라가서 그 후행으로 붙는 거는 가능한데 시초가에 있었던 하단선은 쓰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단선 위에 머물고 있죠. 근데 상단선이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 네, 결국에는 이제 2월 달에 고가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2월 달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이건 윗꼬리를 그리러 올라간 거고, 예? 2월 달에 이제 고가를 넘으면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 상황이 돼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가를 넘어도 그 위에 상단선이 또 있어요. 그죠? 예. 이 고가를 넘어도 어차피 분기봉은 계속 상단선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고가를 넘지 않으면 엄청 좋은 건데 고가를 넘으면 이제 3월 말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월봉에 있는 일목균형표 상의 구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네, 일목균형표에서 보셔야 될 게 수치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행 스팬 2고 다른 하나는 전환선 9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를 잘 참고하세요.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선행 스팬 2예요. 322.6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녹색선, 녹색선이 전환선 9입니다. 전환선 9인데 이게 얼마냐면 305.93이에요. 예? 요 수치. 근데 요거를 이제 캡처를 한 다음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자, 요게 기준선 26이고 요게 선행 스팬 2예요. 그리고 요 녹색선이 전환선이에요. 전환선 9. 근데 보세요. 이 전환선 9를 만남 봉에서 종가는 다 밀렸어. 지금까지 4번 다 종가는 다 밀렸다는 거예요. 봉이 하향하고 있는 전환선 9랑 만나가지고 죄다 종가가 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종가가 전환선 9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고요. 305.93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로 어디까지 올라가든 종가가 305.93 아래에서 끝날 확률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더라도 종가가 305.93 아래에서 끝날 확률이 있다고요. 왜냐면 그 자리에 전환선 9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 305.93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제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자, 305.93. 근데 아까 요 하단선의 값이 얼마냐면요, 307.57이에요. 그러면 지금 월봉에 있는 TO 하단선은 307.57에 있고, 월봉에 있는 전환선구는 305.93에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봉이 305.93까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저가 305.93, 종가 305.93. 이게 전환선 9값이에요. 전환선 9. 전환선 9를 딱 적용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상방이었는데 하방이 돼. 이거 다 꺾여. 예?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죽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전환선 9 값까지, 전환선 9의 위치까지 가면, 예, 월봉은 상승이 다 끝나요. 지금 월봉에 만들어져 있는 전환선 9의 위치까지 간다면, 예, 월봉은 상승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월봉의 전환선 9의 의미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월봉에서 보이는 전환선 9의 의미는 상승의 끝을 의미한다. 예? 상승 추세도 끝나고 상승도 끝나고 하단선이 싹 다 죽는 거예요. 305.93에 도달하게 되면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는 상방이 없는 거죠. 예? 4월 이후는 상방이 없는 거예요. 전환선 9까지만 가면, 예? 이번 달 3월 달에 전환선 9까지만 내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이 320.94잖아요. 예, 305.93까지만 내릴 수 있으면, 예, 월봉의 상승은 끝난다. 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319.57 아래에서 끝나면, 예, 지금 만들어진 저점은 저점이 아닌 거잖아요. 예? 319.57 아래에서 3월달이 끝나면 주봉은 현재 만들어진 저점을 저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월봉의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작년에 만들어진 저점도 붕괴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예요. 어디까지. 예? 자, 지금 상태에서 내릴 거냐 1번, 아니면 322.66 위까지 갔다가 내릴 거냐 2번, 아니야, 예, 지난달 고가를 넘을 거냐 3번. 그럼 이제 지난달 고가를 넘었을 때 333.91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안 가면 문제 없고 가면 문제가 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 싸매고, 예, 340까지 갔다가 거기 가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환선이 상승으로 갈 준비를 한다? 가능하죠. 네, 가능해요. 전환선이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죠. 근데 이번 달까지는 안 되죠. 네. 이번 달까지는 힘들죠. 급등을 해야 돼요. 전환선 9를 상방으로 바꾸려면 급등을 해야 되죠. 근데 급등하지 않는 한은 전환선 9는 아래를 볼 거고, 전환선 9가 아래를 본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하방 우위의 흐름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매수가를 벗어났다. 예? 지금의 상황은 매수가를 벗어난 거예요. 이제 매도가 영역으로 들어갔다고요. 매도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자는 홀딩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고, 매도자는 어디서 매도를 들어갈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주봉.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얼마냐? T4 320.79. 그러니까 지금 매도 영역 들어왔죠. 주봉도 지금 매도 영역 들어온 거예요. 주봉도 지금 매도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P5거든요. 324.41이에요. 그러면 324.41을 간다고 해도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아요. 지난달 고가는 326대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수치 위로는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하단선의 위치는 315.5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자는 할 게 없어. 월봉은 하단선을 안 찍고 올랐고, 주봉은 하단선이 315.58에 있어요. 315.58.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자는 홀딩 외에는 다른 전략은 없다예요. 홀딩 이외에 다른 전략은 없고, 반대로 매도자는 매도 고민하셔야죠. 네? 매도자는 매도를 고민하셔야 돼요. 상단선만 있으니까. 자, 일봉. 일봉은 내일 뭐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하단선 여기 있어요. 여기 318.92. 그러니까 내일 매수한다 그러면 318.92에서 오늘 저가 사이 그 영역만 매수할 수 있어요. 등가 기준으로. 매도는 못해요. 일봉 보고는 매도 못해. 매도하실 거면 주봉 보고 하셔야 돼요. 주봉이나 월봉 보고 매도를 해야지, 일봉 보고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0이고, 선물도 상단선 위에 올라갔습니다. 상단선 위에 올라갔고, 그쵸? 그 다음에 주봉도 상단선 찍었죠. 상단선 여기 찍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양쪽 다 매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일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매수가 가능한 위치는 31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319. 등가로 시작해도 내일 매수한다 그러면 319 아래만 되는 거고, 매도는 주봉, 월봉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죠. 일봉으로는 접근 못한다는 얘기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잘 보세요. 목요일이면 선물은 끝나요. 그쵸? 목요일이 되면 선물은 만기라서 싹 다 없어집니다. 만기라 선물은 다 없어져요. 그럼 차트가 다 바뀔 거예요.
3월물이 아니라 이제 6월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예, 거래량이 일단 다 늘어서 시작하겠죠. 예, 거래량이 다 늘어요. 월물이 바뀌면서 거래량이 다 증가하기 때문에 월봉도 주봉도 그 다음에 일봉도 다 거래량이 는 상태로 교체가 되니까 지금의 선물 차트는 예,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목요일까지만 딱 분석하고 목요일 지나면 예, 이 차트는 도움이 안 돼요. 거래량 구조도 지금 주봉의 거래량을 보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 거래량이 이렇게 밑으로 간 게 의미가 없어. 왜냐? 이거 차월물 가면 거래량이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요 차트가 가지고 있는 거래량의 의미는 없는 거고, 코스피 200이 가지고 있는 거래량은 연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어요. 응? 이번 주에 얘는 거래량이 는다고요. 거래량이 줄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거래량이 맨 위로 갈 거라고. 왜냐? 이번 주는 5거래일이에요. 지난주는 4거래일이고. 그러니까 4거래일과 5거래일을 비하면은 물리적으로 1거래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 거라고요.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인데 거래량이 얼마냐? 25%예요. 25.77. 25.77%예요. 그러니까 이미 4분의 1이 지났죠. 5거래일 중에 하루 지났는데 예, 4분의 1이 지났잖아요. 예, 그 얘기는 거래량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월봉 지난달 20거래일이고 이번 달은 22거래일인데 예, 이 일이 더 많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은 14. 얼마냐면 14.95예요. 하루에 지금 5%씩 나오는 거죠. 예, 여기 월봉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주봉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고버스. 자, 고버스 월봉 매수가 찍었어요. 예, 월봉 매수가 찍었습니다. 예, 주봉도 매수가에 들어갔어요. 주봉도 매수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봉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거래 가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일봉은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걸 보면. 근데 주봉은 예, 이렇게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매수 가치가 있죠. 지금 거래량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거래량이 맨 아래쪽에 있어요. 주봉은. 그러니까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닌 거죠. 거래량이 하락하는 동안 예?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는 동안에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면 예, 안 좋은 거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맨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도 1, 그 다음 주도 1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어도 그 다음 주에 다시 줄이면 돼. 늘어도 줄이면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래량이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월봉도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아래쪽으로 다시 향해요. 근데 이게 이번 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달이랑 그 다음 달도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가요. 자, 거래량의 구조를 잘 보자고요. 분기봉이 321에서 끝나면 340 가겠죠. 분기봉이 321에서 끝나면 주봉이 321에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는 319.57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19.57 위에서 끝난다라는 거는 예,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위로 올라타는 거잖아요. 그럼 주봉은 340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340을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분기봉이 321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봉이 320일에서 끝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분기봉은 320일에서 끝나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 주봉은 320일에서 끝나면 340까지는 가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기봉이 320일에서 끝나면 주봉이 일단 340대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 내리든지 하겠죠. 자, 일반적으로요, 하락할 때, 일반적으로 하락할 때, 이렇게 고저종은 색상이 있고, 그러니까 1구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여기 색상이 없어야 돼요. 0구간이어야 돼. 이게 뭘 뜻하냐? 투자 심리도는 내리고 겉으만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저종의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야 하락하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고 요렇게 보세요. 자, 여기가 3월, 여기가 4월, 여기가 5월이에요. 자, 3월 달에 보시면 거래량 1이야. 3월 거래량 1, 4월 거래량 1, 5월 거래량 1입니다. 그 얘기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횡보하거나 하락해요. 횡보하거나 하락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래량은 아래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그죠? 만약에 이번 달에 거래량이 감소한다. 만약에 이번 달에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5월 달까지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그재그 방식으로 내려가든 그냥 내려가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거래량이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고조종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도 내려간다고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하락에 유리한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0구간일 때 하락이 유리한데 지금은 3개월 동안 죄다 1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맨 아래쪽으로 깔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고가랑 저가는 내려. 말씀드렸잖아요. 320일로 끝나면 상방이 유리하다고. (320일에서) 끝나면 상방이 유리하다고요. 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320일에서 끝나면 분기는 위도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요. 근데 주봉은 확실히 위쪽이 유리해져요. 320일 위에서 끝나면 주봉은 상방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주봉이 시세가 날 때까지 안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종가를 보세요. 그럼 여기서 상승했죠. 그쵸? 여기서 상승했어요. 근데 지금 옆으로 가. 그러니까 종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길 넘는다. 그럼 목표가가 어디냐? 목표가가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를 넘으면 B까지 보이는 거예요. A를 넘으면 B까지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종가가 하락하든가 급등하든가.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두 가지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종가가 하락하든가. 종가가 하락하면 문제 없어요. 그냥 횡보하는 거예요, 투자 심도는. 근데 종가가 상승하면 최고가 모드가 되니까 예, B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가능할 거예요. 여기. 자, 이번 달에 고포스는 하락하든가 아니면 저 B 위치까지 가야 돼요. 저 B 위치의 가격이 얼마냐? 여기잖아요. 종가 3,450원. 네, 현재 구조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만 보면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을 하든가, 하락을 하면 오류가 없고 상승을 하면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3,450원까지의 목표가가 생깁니다. 목표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포스가 이번 달에 상승하잖아요. 그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319.57 밑에서 끝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네? 이번 달에 코스피 200 지수는 319.57 아래에서 끝나면 게임 끝. 게임 끝이에요. 상방 다 없어. 네, 무조건 하방이에요. 319.57 위에서 끝나면 340까지는 상방.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2600 간다고요. 319.57 이상에서 끝나면 코스피 지수는 2600, 코스피 200 지수는 한 341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야. 319.57 밑에서 끝나. 그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상승 다 끝나서 이제 저가 깨러 가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다 작년 저점 깨러 가는 거죠. 그럼 작년 저점 깨러 가는데 고포스가 3,450원이면 뭐하고 3,500원이 뭐예요? 여길 깨러 간다는 건데.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차트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차트에는 그 고포스가 이번 달에 상승하면 3,45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더 가겠죠. 더 가지 않을까요? 예? 어차피 3,450원까지 가면 코스피 200 지수는 다 박살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다 박살나면 뭐 더 이상 볼 게 뭐 있어요. 상승이 끝난 건데.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설명할 건 별로 없죠. 뭐 다른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딱 3월달 한 달을 딱 붙잡고, 3월달 한 달을 딱 붙잡고 코스피 200 지수로 319.57만 딱 찍으면 돼. 그 위냐 아래냐 그것만 중요해요. 나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매수가, 여기도 매수가, 그죠? 일봉만 아무것도 없다. 자, 지금 고포스 가지고 우리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포스는 딱 이게 딱 복불복인 거예요. 지금 상태는 딱 복불복이라고요. 3월 말에 종가가 어디 있냐는 거지. 3월 말에 종가가 고포스 기준으로, 고포스 월봉 기준으로 상승이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야죠.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3월 말에 고포스 종가가 월봉상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한 3,200원대에 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거 수익인데 이걸 팔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 있으면 이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계속 간다는 얘기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거길 못 가서 문제지 거길 가면 문제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여기요. 자, 코스피 200 기준으로 자, 코스피 200 기준으로요.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319.57. 이 숫자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네.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의미 없어요. 아까 다 설명해 드렸죠? 네. 각 주별로. 네. 각 주별로 요구하는 수치가 있잖아요. 각 주별로 이번 주에는 333.91, 다음 주에는 331.93,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322.53, 5주차에는 319.57. 이게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고가를 찍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331.91을 찍었다가 내려왔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331.93을 찍었다가 내려왔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종가가 그 위에서 딱 끝나야 돼요. 종가가.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가면 돼. 예? 이번 주에는 333.91만 안 가면 아무 문제 없고, 다음 주에는 331.93만 안 가면 아무 문제 없고, 4주차에는 322.53만 안 가면 되고, 마지막 주에는 319.57만 안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난리쳐도 버퍼가 있어. 예. 근데 이게 다음 주 가도 난리치고 그 다음 주도 가서 난리치면 그러면 진짜 한동안 고생할 거라는 걸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못 가면 오히려 고버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오겠죠. 자, 그리고 이걸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나요? 지금 여기는 지금 찍었어요? 예? 지금 여기는 그 데드 났단 말이에요. 응? 여기 데드 났어요. 이거 보이시잖아요. 여기 데드 났잖아요. 예?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예?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고점이라는 얘기잖아요. 요 449.04가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고점인데 코스피 지수는 고점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도 고점일 것 같은데. 이건 고점인데 이건 고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 여기가 고점인데 코스피 지수 여기는 고점이 아닐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별 차이가 없어. 네? 이 고점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요. 시간적인 차이만 있지 가격적인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고점이라고 봐요. 그럼 이게 고점이라는 얘기는 얘도 데드가 난다는 얘기지. 얘도 데드가 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안 났잖아. 오히려 안 났기 때문에 얘는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코스피 200 지수가 데드 났으면 코스피 지수도 나겠죠. 근데 얘가 데드 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얘가 데드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 얘가 이번 달에 데드 나면 아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가 319.57 위에서 머물 수가 없어. 얘가 데드 나는 순간. 그쵸? 그러면 얘가 데드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 하락만 오는 거예요. 앞으로 하락만 온다는 얘기예요. 예. 코스피 지수에서 이번 달에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저거 데드났으니까 또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저 수치가 주봉상 마지막 주에 가야 되는 숫자보다 차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드나면 주봉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재밌는 사람 많아요. 안 보시면 되는데 굳이 보시고. 자, 보세요.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잘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에요.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고점과 저점을 잘 보세요.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기준선 26을 C라고 할게요. 예? 그럼 C는 A 플러스 B 나누기 2예요. 예? C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요.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의 중간이 여기죠. 자, 이렇게 상승했어요. 이렇게 상승했다고. 상승한 뒤에 횡보해요. 예? 상승한 뒤에 쭉 횡보하고 있어요. 상승한 뒤에 쭉 횡보하고 있는데 얘는 하락을 할 수가 없어. 얘는 하락이 안 돼. 왜 그러냐? 여기 보이세요? 지금 이 고가가 빠져나가야 고가가 낮아져요. 이게 빠져나가고 이게 빠져나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 자, 1번, 2번, 3번, 4번. 그죠? 얘가 5번이에요? 그러면 1번이 빠져나가도 고가는 A야. 2번이 빠져나가도 고가는 A야. 3번이 빠져나가도 고가는 A야. 4번이 빠져나가도 고가는 A야. 5번이 빠져나가야 고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4개월 동안은 봉이 빠져나가도 안 바뀌어요. 예? 앞으로 4개월 동안은 봉이 빠져나가도 기준선 26은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이 3월이죠. 4, 5, 6, 7, 8.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이 4개월 동안은 기준선 26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기 가야 내려가.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기준선 26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준선 26이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를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데드라인이야. 네. 지금 지수 기준으로요. 저 기준선 26을 넘기 힘들어요. 현재 상태라면 여길 못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몇 개월 동안. 하나, 둘, 셋, 넷. 7월까지. 네. 7월까지는 이 수치를 넘을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죠. 왜? 기준선 26이 상방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예. 여기서 내리잖아요. 여기서. 예. 여길 가야 내리죠? 여기 가야 내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내리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가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여길 못 넘는 거예요. 예. 2726을 넘기 힘들다고요. 앞으로 3월 빼고 4개월 동안은 2726을 넘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세요. 예. 자, 여기를 보자고요. 이때도 여기요. 여기가 스윙스팬 자리예요. 근데 고점은 어디 있어요? 고점은 여기 있어. 여기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동안은 기준선 26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이게 8개월 동안 안 내려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잖아요. 예? 여기서. 그죠? 여기서 내려간다고. 여기까지는 안 내려가. 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째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길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7개월 동안은 여길 못 넘는 거예요. 2296을 7개월 동안 넘을 수가 없어. 왜냐? 예, 기준선 26이 위로 가니까. 그런데 고가를 가지고 낮출 수는 없어도 저가를 가지고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저가를 가지고 낮추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최저점을 깨버리면 돼요. 예? 최저점을 깨버리면 된다고.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못 넘어가는 거. 그죠? 이게 뭐 안 내려가는 걸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8월달에 바로 내려갔어요. 예? 8월달에 바로 내려갔다고요. 제가 7개월 동안 안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예? 8개월째 내려갔잖아. 예? 근데 한 달 만에 바로 꺾였어요. 이거 왜 꺾였냐? 저가를 깼거든. 예? 저가를 깼기 때문에 얘가 내려간 거예요. 얘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수가. 보세요. 짠. 잘 보세요.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아래로 내려가야 얘가 올라가기 좋다고요. 그러니까 상승의 조건이 기준선 26이 아래로 내려 꽂아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자,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기준선 26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예? 기준선 26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기준선 26이 위로 가는데 봉이 위로 가는 케이스는 흔치 않아요. 국내 증시는 없어. 예? 국내 증시 구조엔 그게 없어요. 얘가 위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뚫고 가는 케이스가 없어요. 이걸 내리지. 예? 이걸 내린다고요. 근데 아까 고가를 이용해서는 못 내린다 그랬잖아.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고가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 고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건 저가밖에 없고 고가를 통해서 바꿀 수 없으니까 저가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하고 싶으면 저가를 깨야 돼. 예? 이게 위로 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위로 가고 싶으면 반대로 저가를 이렇게 깨야 된다고요. 저가를 깨야 얘가 내려가거든. 이해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저가를 깨야 된다고요. 왜냐? 고가를 낮출 방법이 없어. 예.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 본 바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자. 여기도요. 여기도 보세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잖아. 그쵸? 이거 못 뚫잖아요. 예? 이거 못 뚫잖아요. 밀리잖아. 예? 이게 상방으로 가니까 봉이 기준선 26을 못 뚫고 밀려요. 밀려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지.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 하방일 때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고요. 예. 이렇게는 못 뚫고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얘가 이렇게 뚫은 거죠. 지금까지의 흐름만으로 보면 예, 그런 식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도 예, 여기서 내렸잖아요. 여기서 내렸잖아. 봉은 이렇게 뚫고 예, 그러니까 봉이 기준선 26을 뚫은 자리는 기준선 26이 내려가고 있는 자리지 올라가고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여기서 뚫지는 않는다고요. 이 내려가는 쪽을 뚫지. 자, 여기도 이렇게 뚫었잖아요. 이렇게 뚫었는데 여기도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뚫었는데 여기도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뚫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자체가 기준선 26이 하락할 때 봉이 골드크로스를 내고 뚫고 간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보여져요.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뚫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를 보면요, 예, 기준선 26이 내려가잖아요. 아니, 기준선 26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이렇게 한번 꺾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꺾어야 된다고. 이걸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깨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내려가야 돼. 이렇게 봉이 이렇게 뚫고 내려가야 얘가 내려가요. 응? 봉이 최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기준선 26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근데 기준선 26이 내려가지 않으면 봉은 여길 넘어갈 수 없어요. 여길 못 넘어. 예,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각각의 선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지금 전환선 구가 어딨냐? 여기 있어요. 여기 전환선 구 요거예요. 예, 근데 전환선 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이 위로 얼마를 가든 예? 봉이 위로 얼마를 가든 얘는 전환선 9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 전환선 9로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주봉은 망가지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주봉에 있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넘을까봐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월봉은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깼죠. 그러니까 월봉은 현실이고
주봉은 가능성이에요. 주봉은 상승해가지고 주봉의 후행 스팬이 그 기준선 26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월봉은 이미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봉은 이미 하락이야. 그죠? 월봉은 이미 하락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봉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월봉은 하락했다니까 이미. 네. 그럼 월봉이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 200 지수는 이미 하락으로 확정됐어.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는 하락하는데 코스피는 올라요? 예. 제가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이미 하락으로 결정을 했어. 근데 코스피 지수는 오르냐고요. 코스피 지수가 내리는데 코스닥 지수는 오를 수 있어. 그죠? 예? 코스피 지수가 막 내리는데 코스닥 지수는 막 오를 수 있다니까요. 둘이 종목이 달라. 그러니까 이건 가능해. 근데 코스피 200 지수가 내리는데 코스피 지수는 올라요? 코스피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주는 다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죠? 코스피 지수의 시총을 좌지우지하는 대형 종목이 코스피 200이잖아요. 근데 코스피 200이 떨어지는데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피 200이 오르는데 코스피는 떨어져요? 약간의 갭만 있는 거지. 그죠? 대형주가 강세냐 중소형주가 강세냐 이런 거잖아요. 윗꼬리로 2600까지 찌를 수 있냐? 아니요. 윗꼬리로는 찌를 수 없죠. 가면 종가로 가야지. 예? 가면 종가로 가야 된다고요. 윗꼬리는 못 찔러. 후행 스팬이잖아요. 후행 스팬은 윗꼬리로 2600을 찌를 수는 있겠구나. 예, 그럴 수 있어요. 윗꼬리로 찌를 수는 있습니다. 거기는 선행 스팬이니까. 그러니까 고가를 2600만 딱 찍고 내릴 수는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동의. 예, 맞습니다. 근데 종가로 보면 2521은 넘어야 돼. 예, 종가로는 2521을 넘어야 되고 고가로는 2600만 딱 찍고 내려도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2600까지 갈 거냐? 그게 애매한 거예요. 왜? 이미 지금 코스피 200 지수 망가졌어. 근데 코스피 200 지수가 망가졌는데 코스피 지수만 멀쩡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거기까지는 학습이 안 돼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학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쭉 봤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를 봤는데 동기화가 안 된 건 없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코스피 200 지수가 깨면 코스피도 깼고 코스피 200 지수가 안 깨면 코스피도 안 깼지. 코스피 200 지수가 깼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안 깬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시차는 있어요.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지수 사이에 시차는 존재한다. 하지만 동기화된다. 예. 그러면 저는 코스피 200 지수가 이미 데드를 냈기 때문에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움직이든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뭐 고퍼스를 청산해야 되고 뭐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기준선 26에선 털어야죠. 응? 기준선 26에서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털어요? 저는 절대 안 털어요. 자, 기준선 26이 여기잖아요. 여기. 예.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 2350이잖아. 여기서 털어야죠. 네? 본인이 고버스에 물렸어. 예? 본인이 고버스에 물렸으면 얘는 안 가요? 얘 안 가? 여기 갔는데? 얘는 찍었는데? 얘 찍었잖아요. 얘가 찍었는데 얘는 안 가냐고요. 안 가냐고요. 간다니까? 안 갈 수가 없죠. 안 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요. 얘도 가는 거예요. 어쨌든 똑같이 가야 돼.
같은 운명이에요. 올라갔다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그건 몰라요. 왜냐 얘는 시간이 있어. 얘는 시간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니까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있잖아요. 6개월 남았다고요. 코스피 지수는 6개월이 남았어. 최악의 경우 6개월이 남았다고. 근데 6개월 안에 어차피 여기 가야 돼요. 얘는 대도 안 내요? 얘도 내야지. 왜? 얘도 이게 고점이거든. 코스피 200 지수의 449가 고점인데 코스피 지수의 3316이 고점이 안 될 수 있어요? 어차피 고점인 거지. 코스피 고점이나 코스피 200 고점이나 시차만 있는 거지 똑같이 고점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여기를 찍을 거라고. 그러면 이번 달에 찍느냐? 다음 달에 찍느냐? 그 다음 달에 찍느냐? 그 차이는 있겠죠. 근데 진짜 재수가 좋아서 이번 달에 찍어.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찍으면 제가 보기엔 이제 밑으로만 남은 거야. 다음 달에 찍으면 별 생각 다 해야 돼요. 왜? 2600까지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면 이제 별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2600에서 사야겠다. 그죠? 예? 다음에 고버스는 2600 갔을 때 사야겠다. 2600 갔을 때 스큐도 더 못하는 거죠. 어차피 거기까지 갈 거니까. 거기 가서 못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팔아요? 여기 기준선 26 붕괴했을 때 팔면 되잖아요. 왜? 얘도 찍어야죠. 코스피 200 찍었는데 얘가 안 찍어요? 어차피 가야 될 운명인 거지. 이거 대세상승으로 막 이렇게 간다고요? 어떻게 가? 이거 안 찍고? 그럼 그러려면 코스피 200 지수는 뭐하러 찍었어요? 어차피 같이 갈 운명이라니까요. 저는 이번 달에 찍길 원해요. 이번 달에 찍으면 상승 끝이야. 이제 고민 안 해요. 왜? 여기 깨지면 이 저점 깨질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깨면 여기 깨져요. 여기 깨지면 278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250, 그 다음에 196까지 쫙 열린다고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고포스를 두고 있는데 막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래도 파실 자리는 이 밑이에요. 2350이 아래입니다. 그 위에서 손절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길 가야 되는데 여길 대들을 안 내고 간다고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미 코스피 200 지수에 449를 고점으로 인정했어요. 그럼 얘는 인정 안 해? 어떻게 안 해요? 안 할 수 없다니까요. 결국 인정할 거라는 거. 자, 이제 미장 봐야죠. 자,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 자, 보이시죠? 월봉. 자, 여기가 하단선. 그렇죠?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상단선은 11,760 이상. 11,760 이상에서 가능해요. 여기가 월봉상 매도할 만한 위치예요. 하단선은 11,334. 이 아래는 매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래는 매도를 못한다고요. 자, 지금 48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상단선 여기 있어요. 그죠? 상단선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주봉은 상단선만 있어요. 주봉은 상단선만 있다고 하단선은 다 망가졌어요. 이거 뭐 각도도 그렇고 종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월봉의 매수가는 11,334고요. 주봉의 매수가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11,334 아래만 매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구조화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그 가격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반면에
11,715 위로는 다 매도예요. 11,715 위로는 매도라는 거죠. 그 안에 월봉의 상단선이 11,760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월봉의 상단선을 찍으면 주봉은 상단선 위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매도하기에 유리한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일봉은 뭐 열려있기 때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열려있어요. 예, 위, 아래 다 열려있습니다. 이 상태에선. 그러니까 얘는 매수도 안되고 매도도 안돼요. 자, 일봉은 매수도 안되고 매도도 안돼. 근데 주봉은 매도만 돼. 그죠? 주봉은 매도만 돼요. 월봉은 11,762로 올라가면 매도가 되고 매수는 11,334 아래만 되니까 지금 매수자는 홀딩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매수자는 홀딩 외에는 할 게 없고 매도자는 주봉과 월봉의 상단선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우를 볼 건데 다우는 분기봉부터 보여드릴게요. 분기봉을 보여드릴 건데 보세요. 자, 다우 지수의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33,930선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하락을 본다. 예? 본인이 하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33,930대를 기억해 두셨다가 저 수치가 오면 매도를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매도 가치가 없어요. 예. 나머지는 매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를 해보시라고 권장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번 달에 여기 종가 33,147 이 밑으로 내려가면 하방이 이긴 거예요. 예? 하방이 이긴 거라고요. 이번 달에 33,147 아래로 내려가면 저는 작년 저점 깨진다고 봐요. 여기. 예. 여기 깨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 3월 달에 분기봉의 종가가 하락하면 28,000대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S다우 들고 가야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매도할 거면 33,931 위에서 해야 되고 33,140대 아래로 내려가면 나는 매도에 성공한 거구나 생각하고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월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상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상단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하실 거면 분기 매도가 밖에 없어요. 월봉의 매도가가 분기 매도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은 월봉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분기봉으로 사용하시면 끝이에요. 자,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는 매수기를 지나간 거예요. 지금 월봉상 매수기는 지나간 거예요. 매수 못해요. 분기봉에 매수가가 없어. 근데 월봉에 있는 매수가는 이미 32,582 그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랑 하등에 관계없습니다. 자, 주봉은 여기서부터 매도할 수 있죠. 33,489부터 매도 영역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주봉의 매도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봉은 굉장히 괴롭혔기 때문에 주봉은 무시하고 월봉과 분기봉의 매도가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매도할 수 있는 위치는 33,931 위만 돼요. 그 위 말고는 다 버리는 거예요. 일봉이 어떻게 움직이든 주봉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월봉은 매수가치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 내려가요. 고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갑니다. 그쵸? 상승하고 있는 건 종가 투자 심리도예요.
종가 투자 심리도만 상승하고 있고 고투 저투는 이미 내렸어요. 예. 여기만 안 넘으면 돼. 고투는. 예. 지난달 고가만 안 넘으면 고투는 내려가고요. 저투는 이미 확정이에요. 깼기 때문에. 자, 근데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 내려가요. 매트릭스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가가 하락한다는 건 여기보다 낮아지는 거죠. 근데 요게 12월 종가예요. 요게 2월 종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2월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월봉은 하락인데 2월 종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12월 종가보다 낮다라는 거잖아요. 12월 종가가 지난 분기 종가예요. 지난 분기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게임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상 종가 하락하면 게임 끝인 거예요. 월봉이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월봉상 종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지만 분기봉의 종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가요. 그래서 이번 달에 보실 건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종가가 내려가느냐, 종가가 하락하느냐만 보면 돼요. 이번 달에 종가 하락하면 만세예요. 3월 달에 2월 달 종가보다 하락했다. 그냥 만세라고요. 아, 이건 끝난 거야. 왜냐? 분기봉이 최저가 무대야. 그러면 작년 저점까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우지수의 종가, 다우지수의 월봉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다우지수가 지난달 대비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그것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월봉이 망가지면서 분기봉을 망가뜨리고 같이 망가지면서 나스닥도 망가뜨리고 다우와 나스닥을 망가뜨리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국내 증시도 다 망가뜨리겠죠. 그런 환경이라고요.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매도를 하시려면 33,931 위에서만 가능하고 반대로 매수는 없어요. 매수는 홀딩만 가능해요. 매수는 홀딩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SQQQ. 다 그려져 있네요. 자, 이거 이제 시작하면 가격이 바뀌겠죠? 잠깐만요. 지금 29분이거든요. 시가 찍히면 바뀐 걸로 할게요. 시가가 찍힐 거잖아. 자, 이거 과거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할 거니까. 과거. 이것도 과거. 시작했어요. 지금 하단선에서 시작합니다. 월봉 보세요. 아니, 주봉 하단선에서 시작해요. 자, 여기가 상단선, 여기가 하단선이죠. 월봉은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고, 주봉은 여기가 상단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하단선이에요. 여기 하단선, 여기 하단선. 자, 그쵸? 자, 월봉상 매수가는 34.76 정도 되는 거고요. 40.11 위로는 매수는 없고, 주봉으로 가보시면 주봉에는 지금 요 위치부터 매수가 돼요. 근데 34.12를 못 가면 앞으로 2주 더, 앞으로 2주 더 상방에 유리한 거고, 요게 하나, 두 개잖아요. 총 3개. 하단선이 총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단선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얘만 쓰면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올라오는 거고, 얘가 하나, 두 개를 쓰면 그 다음 주에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지금 시초가가 매수가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할지 아니면 아래 꼬리 좀 더 주고 매수할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바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조정 더 주고 들어갈 거냐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3개가 있기 때문에 3주간 상승 추세다. 예, 그것만 감안하시면 되고 일봉 볼 거 없어요. 시초가가 하단선이라는 거 보셨죠? 예. 보셨잖아요. 이거 봤잖아, 솔직히. 그죠? 여기 하단선 있잖아요. 여기 36.18. 여기 더 확대해서 또 좀 더 정확하게 여기 예. 36.19 정도. 여기가 하단선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단선이고, 여기서 밀리면 그 다음 하단선은 여기 34.1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34.12 사이가 매수 영역인 거예요. 예. 여기만 안 찍으면 돼. 예.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감아 올리면 땡큐죠. 그래서 잘 감안을 하세요. 예. 어떻게 매수 전략을 고려할 건지는 예, 잘 고민을 해보세요. 목표가는 38.86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삭스. 자, 볼펜 찍은 것 같죠? 네. 볼펜 왔어요. 아, 안 찍었다. 그죠? 여기가 상단선, 그리고 여기까지 상단선이고요. 그러니까 21.82 이상에서는 매수 안 하고, 만약에 매수를 할 거면 20.02 아래를 공략하셔야 될 것 같고, 주봉은 상단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 20.16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여기 18.71, 그 밑에 여기에요. 16.59. 이렇게 3개의 하단선이 있습니다. 매수 전략을 고민하신다면 참고를 하세요. 하단선 있어요. 하단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만약에 오늘 양봉을 낸다? 오늘 양봉을 내면 예, 내일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이제 음봉을 내면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달릴 건지를 감안하셔야 되고요. 오늘 음봉 안 내면, 오늘 양봉을 내면 지금 첫 번째 있는 하단선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 상단선까지는 간 뒤에 무너지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래서 주봉은 제가 봤을 때는 개파락이 온 거 빼고는 뭐 나쁠 게 없어요. 예? 이렇게 개파락 온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구조는 다 좋아요. 매수가가 딱 버티고 있는 거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우를 자세히 보세요. 다우를. 예? 다우가 저는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다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거잖아요. 다우가 무너지는데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버텨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우 지수가 지난달 종가 아래로 가느냐 마느냐. 다우 지수가 지난달 종가 아래로 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네, 나스닥이고 필반이고 다 끝난다고 봐요. 주봉의 하단선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계속 관찰해 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 11시 45분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